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가장 많이 찾지 않는 브랜드가 어떤 것일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딜러들의 얘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고객분들하고 얘기한 부분이 가장 크겠죠. 그분들하고의 얘기들을 토대로 그냥 좀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참고만 하시게,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분명히 사람들의 시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지만, 그러면 가장 찾지 않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요? 바로 쉐보레 차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쉐보레 차량은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대우 차량이었다라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 대우하면 이제 떠오르는 인식이, 물론 저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잔고장이 굉장히 많다. 그게 이제 예전 대우 차량의 그 단점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가 많이 무겁다. 차량이 기름을 많이 먹는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디자인이 별로다. 이런 등등의 그런 게 이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그런 인식이 좀 있어서, 고객분들이 쉐보레 차량 하면 기름 많이 먹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고차를 보러 오신 분이 예를 들어 갖고 한 1,000만 원대의 중고차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꼭 한마디를 더 하세요. 쉐보레만 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삼성차도 그렇게 인기가 많은 차량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쉐보레 차량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삼성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타시던 분들이 잔고장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시 찾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 쉐보레 차량은 그런 분들을 거의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찾지 않는 브랜드는 쉐보레 차량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쉐보레에 그럼 장점이 있을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장점이.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특별히 장점은 없고, 단점은 그럼 뭐가 있을까? 일단 부품 가격이 비쌉니다. 현기차에 비해서 부품이 2배에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점이 있는 것도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찾는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 현기차라든지 이런 차량들에 비해서 중고차 가격은 많이 좀 저렴하다. 요게 이제 장점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삼성차입니다. 삼성차 같은 경우에 예전에 초창기에 나왔던 520 같은 경우는 꽤나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로 나오면서 디자인이 확 바뀌었는데, 저도 그때 신차를 구입을 했었어요. 본넷에서 이제 귀뚜라미 소리가 자꾸 나갖고 못 고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았던 기억이 있는데, 삼성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쉐보레 차량에 비해서 타셨던 분들은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차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 차량의 장점은 뭘까요? 일단 잔고장이 적다.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삼성차 하면은 잔고장이 굉장히 적다, 오래 탈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상반되는 부분,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 고장이 나면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중에서도 삼성차는 잔고장은 많지 않지만, 만약에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쌍용 차량입니다. 쌍용 차량 같은 경우는 주로 티볼이라든지 소형 SUV 또는 스포츠, 이런 차량이 이제 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인데, 아무래도 다른 거 삼성차라든지 쉐보레에 비해서는 그래도 인지도는 있습니다. 찾는 분들이 꽤 계시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칸 같은 경우 거의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형태에서는. 그리고 티볼리 같은 경우도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꽤나 많이 팔리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소형 SUV를 찾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른 차량보다는 티볼리 쪽을 이제 주로 권하는 이유가, 어차피 차량들은 각각 장점, 단점들이 있지만은 그 미션만큼은 오토 미션이기 때문에 DCT 미션에 대한 그런 불안감, 그런 게 이제 없을 수가 있고, 예전에 벤치 엔진이었다라는 그런 인식들도 아직도 그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도 하고요.
최근에 제가 그 지포, 렉선 지포 같은 경우는 꽤나 많이 팔았는데요. 그 타신 분들이 만족도가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일단 예전에 초창기의 그 시끄러운 엔진에 비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조용해진 부분도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쌍용차는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세단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모든 차량들은 개개인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뽑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모든 차량들이 뽑기를 잘못하게 되면 그건 답이 없습니다. 이 중고차 시장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정말 멀쩡했던 차인데 뽑기가 잘못된 건지 타시다가 이제 좀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신차를 뽑아도 뽑기를 잘못하면 좀 고생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복불복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쌍용차의 장점은 무엇이냐? 꽤 튼튼하다. 차량이 튼튼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 아닐까. 운전하기가 좀 편하기도 하고. 그러면 단점은 또 무엇일까? 쌍용차 같은 경우는 수리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쌍용 이슈에 대한 그런 좀 데미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수리하는 기간이 현기차에 비해서는 좀 오래 걸리고 부품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 이게 이제 쌍용차의 단점 중에 하나였는데, 뭐 KG 모빌리티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뭐 남은 게 이제 현기차밖에 없어요. 그나마도 이제 잘 팔리고 많이 찾는 것들은 현대차 아니면 기아차. 그 중에서도 기아차가 두 번째겠죠. 그렇게 되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차피 현대와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렇다 할 얘기를 할 수 있을 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전 그 K5가 출시가 되면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부품 수급이라든지 수리하는 부분이 좀 손쉽다, 수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디자인이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여하튼 좀 더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디자인은 계속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예전에 카렌스 초창기에 신차를 구입을 했는데 위에 루프가 떨어졌거든요. 이걸 가지고 기아 찾으니까 기아로 갑니다. 갔더니 요거는 현대에서 만든 거니까 현대로 가래요. 그래서 그냥 현대로 갔습니다. 갔더니 기아차가 왜 현대로 들어왔냐는 거지, 나한테. 또 실갱이 하다가 다시 기아로 갑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그래요. 아, 이거는 현대에서 만든 거니까 현대로 가실 게 맞아요. 또 현대로 갑니다. 그럼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건 기아차니까 기아로 가세요. 결국은 제가 그 차를, 그 루프 빠진 거를 수리를 못하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서비스를 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신 분들이 얘기를 해준 걸 들어보니까, 기아차에 계시는 서비스 분들이 좀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들이 꽤 많습니다. 아무래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왜냐면 내가 신차를 사갖고 수리를 받거나 뭐 중고차 같은 수리를 받거나 할 때 고객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불친절하게 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기차 하면은 저는 제일 안 좋은 게 이 내구성이 약하다라는 거. 밑에 부신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BM을 타고 있지만은 뭐 비포장은 다니고 해도 크게 아직까지 밑에 이제 부신 같은 거 교환을 안 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오피러스를 타고 다닐 때 비포장도를 몇 번 갔다 오면 꼭 부싱에서 찌그덕 소리 나고 교체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내구성은 안 좋다. 수입차 같은 경우에 옆에 부식되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근데 국내 차량 같은 경우, 현기 차량 같은 경우는 뭐 10년이 좀 지나도 부식이 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내구성이 좀 약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가장 많이 찾는 차량들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현대차를 가장 많이 찾는 건 사실입니다. 뭐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랜저, 그리고 아반떼,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에서는 가장 효자
품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아에서는 K5 같은 거, K5 정도, K7도 현대 그랜저에는 좀 밀리고요. 전반적으로 기아가 밀리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가 있는 국내 브랜드는 무조건 현대 차량이다. 여기서 이제 현대 차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최근에 뭐 코나 2023년식 같은 경우는 오토미션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전 차량들이 DCT 미션이 같단 말이에요. 0.6, 0.7 차량들이. 그런 것들은 정말 운이 없으면 뭐 3만 킬로대 미션에 나간다든지 4만 킬로, 6만 킬로 이렇게 미션에 나간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이제 선호를 안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DCT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현대에서도 지금 이제 DCT를 안 하고 오토미션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게 잘못됐다라는 게 이제 느껴진다라면, 현대 기아 대기업이잖아요. 사과를 좀 먼저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봉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꿔버려서 그냥 또 판매를 하는 이런 형태, 약간 이런 형태는 좀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DCT 부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아마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셨으니까. 파는 거에만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고객 관리를 하셔야, 그래야 지금 수입차가 국내에서 점점점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이런 현대기아라든지 이런 차량들에 대한 실망감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BMW를 타고 있는데요, 국내 차 어지간해 넘어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내 돈 주고 사는데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그런 차를 탈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 때문에 현기 차량도 조금 더 이게 내구성을 좀 튼튼히 해서, 이게 기름값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차량의 내구성을 하고 탄탄하게 하다 보면 차가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 기름값이 더 나갈, 기름 연비가 안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볍게 내구성 약하게 해서 연비는 좋게 만들 때, 국내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특히나 이제 제가 있는 의정부 매매 단지에서 가장 많이 찾는 차량들에 대한 그런 거를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려봤습니다. 가장 안 찾는 차량은 쉐보레 차량,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차, 그리고 쌍용, 기아, 현대, 이런 식으로 차량의 인지도가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드린 말씀은 말 그대로 참고용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갖고 좋은 차 잘 사셔갖고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